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온 서울 동대문도장 문진주라고 합니다. 자연 앞에서 사실 인간은 무력하고 자연 앞에서 자연 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에도 정해진 이법이 있고 그 이법을 공부한다면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증산도의 우주관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 도입니다. 도가 뭘까요? 네. 자, 주역 개사전에서는 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름, 일양, 지, 위도다. 해석을 하면 이름, 한번 음운동하고 일양, 한번 양운동하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 그러니까 도는 우주의 절대 법칙인데요. 우주의 절대 법칙을 음양운동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음양 두 글자에 보면 언덕 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사진처럼 언덕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지는 햇빛이 비추는 땅이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팽창합니다. 팽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동적이에요. 반대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데 음지는 춥죠. 추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고요. 안으로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양은 한 공간 안에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을 해주고 정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조들이 모든 세계를 음양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대자연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하루가 순환을 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어요. 동양이 있으면 서양이 있죠. 또 물질 또한 쪼개고 들어가면 극미의 세계에서 양자인 플러스와 전자인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 세계부터 극미 세계까지 모든 것이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음양이 다시 음양운동을 해서 오행이 되는데요. 음양오행 다 들어보셨죠? 네. 자, 양이 음양운동을 해서 목화가 되고 음이 금수가 되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목은 봄에 새싹이 시작하는 에너지입니다. 화는 여름에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를 뻗으면서 성장하는 에너지고요. 반대로 금은 가을철에 수렴해서 열매 맺는 에너지입니다. 수는 겨울에 모든 생명체가 휴식을 하는 에너지예요. 자, 오행인데 하나가 빠졌죠. 바로 토입니다. 자, 여러분 사계절이 아무리 있어도 이 지구 위에서 지구가 없으면 사계절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토는 음양의 정반대된 성질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국가나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지도자가 있어야 하죠. 네. 그래서 이 토가 가장 음양 오행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은 음양 그리고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시간 또한 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 네 마디로 순환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루를 볼까요?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요. 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 네 마디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목화금수 네 박자로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에 각각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원리를 오행의 이치로 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해주죠. 나무에 물을 주면 잘 자라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활활 타는 불에 장작을 넣어주면 잘 탑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광물에서 물이 나고요. 우리 물도 일반 물보다 미네랄 워터가 몸에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가 금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쇠를 여름에 뜨거운 불이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화극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 중앙의 토의 중재를 거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이 순환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각각의 시간의 절대 정신이 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네, 생장, 염장은 바로 만물을 낳고 기르고
열매 맺고 휴식하는 뜻인데요. 시간에 이 네 가지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생인데요.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죠. 봄에 모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도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대죠. 자, 다음으로 장인데요. 자,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점심에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여름철에 모든 생명이 성장을 하죠. 그리고 청년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때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이룹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겠죠. 다음으로 자, 거둔다는 염인데요.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든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죠. 장년기도 인생의 결실을 얻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장한다, 쉰다는 장인데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 없죠. 겨울에 모든 생명이 휴식을 취하고 노년기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에 시간의 네 박자가 있는데 생장, 염장으로 자, 시간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밤에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의 주기가 생장, 염장이라는 시간의 정신을 갖고 점점 큰 나선형 주기를 그리면서 확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시간의 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주일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도 1년 사계절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안윤산 태상 전도사님께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우주일년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 이론에서도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주의 스케일이 지구보다 훨씬 크죠. 몇 년일까요? 네, 바로 무려 12만 9,600년이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거를 꼭 알아야 할까요? 네, 꼭 알아야 합니다.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그 이유를 아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우주일년이 무엇을 위한 주기냐? 바로 인간과 문명을 길러내는 주기예요. 하나씩 자, 우주일년 속에서 인류사를 살펴볼게요. 먼저 우주의 봄인데요. 자, 우주의 봄은 뭐든지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5만 년 전에 출현을 했고요. 모든 문명이 하나에서 시작됐고 이제 태동을 한 그런 태고 문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시원 종교가 있었는데 이 태고 시대의 종교를 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늘에서 모든 기운을 내려주고 만물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천존 시대입니다. 하늘이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이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과학 문명, 극치의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하나의 종교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간이 직접 땅 위에 문명을 일구고 땅이 가장 존귀한 지존 시대입니다. 지금도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죠. 자, 다음으로 우주의 가을로 가볼까요? 가을의 정신은 뭐죠? 염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 문명이 완성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에 사춘기 아이들처럼 미성숙했던 그런 인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이 우주의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이 유토피아, 이상세계, 지상 천국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양하게 펼쳐졌던 그런 종교 문화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초종교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간이 성숙해서 직접 우주의 이상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인존시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의 겨울인데요. 우주의 겨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다음 봄을 위해서 겨울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과학에서도 프라후 분화구를 분석해서 빙하기가 12만 4천 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 분열하고 성장하는 양의 시간대를 먼저 하늘 선천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가을, 겨울, 수렴하고 완성하는 음의 시간대를 후천, 나중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일년을 크게 보면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빙하기 29,600년이 우주의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개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개벽은 열 개자의 열 벽자인데요. 앞에 개자는 우주의 공간이 새롭게 열린다. 뒤에 벽자는 우주의 시간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개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주에도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 겨울 개벽 이렇게 시간의 마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은 인간과 만물이 탄생해서 성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극하는 이치로만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증산도 도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상극은 서로 상자의 극할 극자인데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많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입법인데 만약에 제가 오늘 나법사에 출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도 대포 수련회 이렇게 오늘 오지 않았으면 제 강의를 듣지 못했겠죠. 그리고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전쟁인데요. 특히 인류사에서는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고통을 받고 비극을 받았지만 의학과 과학이 그 뒤에는 항상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 상극의 이치는 필연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인간과 만물의 마음에 원한이 맺히는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끝없는 경쟁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극의 끝에 다다랐을 때 개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생으로 전환합니다. 상생은 서로 상자의 살릴생자인데요. 후천은 이 상생의 세상입니다. 온전한 상생은 우주의 가을에 실현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100% 완성되고 자연이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는 이런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우주일련의 어느 때에 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입니다. 하추교역기의 대표적인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 폭발입니다. 지금 지구촌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수용하기 가장 적합한 인구가 몇 명일까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1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해요. 최대 10억이라고 해도 8배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비유를 해보자면 5명이 탈 수 있는 5인승 승용차에 40명이 타고 있는 거네요. 상상이 안 가죠. 다음으로 여름은 더운 계절이죠.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여름철 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개인주의 문화인데요. 우주 여름철에 이 분열하는 확기온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공동체 문화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 소외, 이기주의 같은 문제도 뒤따르고요. 요즘 혼밥, 혼술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때에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을철에 음기온이 도래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구촌 통일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은 이제 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통합, 완성을 하는 문화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에 존재하고 또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주의 가을에 가고 싶죠. 네,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이상세계, 우주의 가을에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병국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가을 개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이때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화극금이라는 이치로 큰 병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천 여름의 뜨거운 양기운과 후천 가을의 차가운 음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1년 사계절 중에서 감기에 언제 제일 많이 걸리죠? 네,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운 계절인데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차갑게 얼린 유리컵이 있는데 펄펄 끓는 물에 부으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 하추교역기에는 반드시 가을개벽이라는 병국을 거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을개벽은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자연개벽인데요. 선천에는 지축의 경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후천으로 가면서 이 지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경사가 사라지면서 극한극사가 사라지고 이 기후가 고르게 됩니다. 이때 그 충격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명개벽인데요. 선천의 상극에서 후천의 상생으로 넘어갈 때는 기존의 경쟁 체제는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개벽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구보다 12만 9,600배 더 강력한 그런 우주의 감기, 이름 모를 괴질병이 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선천 종교의 예수, 석가, 공자와 같은 성인들 그리고 많은 예언가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 말법의 시대가 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제님이 강세하실 것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이 화극금하는 우주의 가을철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에는 반드시 이 우주의 중앙 토의 중재를 받아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가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불러왔던 각 호칭은 달랐지만 아버지 하느님, 옥황상제님, 미륵부처님 이렇게 호칭만 달랐을 뿐 그 절대자 한 분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 말은 상제님인데요.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 상제님께서 우주의 가을을 집행하시기 위해, 이 개벽을 준비하시기 위해,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 꿈이 다 있으실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갖고 싶은 직업, 나의 작은 소망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연 입법에 눈을 뜨고 우주의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제님의 가을절 진리를 더 배워보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